부서에서 포럼을 맡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도감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살다가 한 번쯤은 여러분 조직, 부서에서 진행하는 포럼을 준비하는 요령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겠죠. 포럼이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참가자들이 모여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행사 또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교환, 즉 방송이나 이것 같은 유튜브처럼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랙션, 즉 참가자들의 참여와 활발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포럼에서 다루는 주제,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의 발표나 패널 토론 등이 이뤄지는 행사를 의미합니다. 포럼의 종류로는 학술 포럼, 산업 포럼, 정책 포럼, 비즈니스 포럼, 국제 포럼 등이 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포럼 주제에 따라 주로 나뉘고요. 형식과 진행 방식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포럼의 식순은 개회식, 주제 발표, Q&A, 회의식 순으로 진행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포럼과 관련된 전시나 사이드 이벤트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개회식은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인데요. 주로 사회자가 인사 말씀을 짧게 하고 주최기관 대표의 환영사로 이어집니다. 이후 포럼 사정에 맞게 정부, 지역, 업계의 대표성을 띠는 분의 축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에서는 키노트 스피치와 패널 토론이 이어지고요. 이후 Q&A 그리고 사이드 이벤트가 진행된 다음 폐회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준비해 볼까요? 먼저 포럼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건데요. 우리가 왜 포럼을 개최하는지 또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가 포럼의 목적이고요. 그 목적에 따라 이번 포럼에서 참가자 수, 세션 및 토론의 횟수와 또 기대 효과를 설정하는 것이 포럼의 목표입니다. 이 목적과 목표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연사와 패널을 섭외하다가 포럼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이면 신기술, 특정 분야의 최신 지식 동향이면 이렇게 명확하게 해당 분야를 특정하여 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기관, 조직, 그리고 기업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정할 수가 있고요. 또 목표를 함께 세우시면 됩니다. 제가 수백 개의 포럼을 진행해 본 결과 포럼에서 다루는 주제가 명확하고 그 범위가 좁을수록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또한 포괄적인 주제를 다룰 경우에는 토론보다는 공유 수준으로 포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신 포괄적인 주제를 다룰 경우에는 초대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조직 범위가 넓어져서 포럼 규모는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럼을 계획할 땐 가장 처음 이번 포럼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즉 포럼의 목적과 목표를 잘 세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포럼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포럼 개최일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포럼은 길게는 6개월, 짧게는 2-3개월 전에 준비하게 되는데요. 특히 기관이나 조직에서 준비하는 경우 포럼일에 참여해야 하는 기관장이나 VIP 일정을 반드시 고려해야겠죠. 포럼일이 정해졌다면 이제 준비 일정을 세워야 합니다. 포럼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역산하여 준비 계획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포럼을 10월 1일에 열 것이라면 전날 리허설을 하고 3일 전에 행사 홍보 출력물을 설치하고 또한 일주일 전에 기념품과 포럼 자료집 제작을 마치고 2주일 혹은 4주 전에 VIP 초대장을 보내고 포스터를 완성시키고 이렇게 역순으로 과업을 정리하면 일정을 세우시는데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럼 세션의 구성인데요. 우선 포럼 목적에 따라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정해졌으면 해당 주제 안에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핵심적인 세부 주제를 선정해야 합니다. 먼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란 포럼의 매력 그리고 시의성 등을 포함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주제의 포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아주 소수만을 위한 포럼이 되어버리면 포럼 행사로서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 경우에는 그 전문가 그룹 소수만 회의실에서 모여서 토론을 하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포럼은 전문가 간의 공유와
토론도 중요하지만 대중들에게 지식과 이슈를 나누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세부 주제를 선정할 때 일반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주제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챗 GPT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챗 GPT에 관한 포럼을 급하게 열고자 한다면 국내의 챗 GPT 전문가, 즉 발제나 토론을 해줄 사람이 현실적으로 섭외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제 포럼으로 전환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주제에 관한 섭외 가능한 전문가가 국내에 있는가, 또한 그 산업, 주제가 어느 정도 포럼을 개최할 만한 정도의 규모를 갖추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션별 세부 주제를 정했다면 각 세션별 발제를 몇 개 구성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세션에는 2개 혹은 3개의 발제가 진행되는데요. 각 세션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발제는 2개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발제자를 포함한 종합 토론이 이어지는데요. 토론에는 좌장 1명과 토론자가 필요합니다. 세부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또는 기관 관계자, 실무자 등을 섭외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좌장의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주제에 관해 지식이 두루 해박하시거나 연륜이 있으신 분으로 각 발언자들, 발제자들, 토론자들의 내용과 이야기를 요약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실 분으로 섭외하면 좋습니다. 아무리 뛰어나시고 경험이 많으셔도 발제와 토론 내용을 정리하시거나 진행하실 능력이 없으시면 좌장으로 섭외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토론자에게는 보통 2에서 3페이지 이내의 토론문을 받는데요. 토론자가 주제에 맞는 토론문을 써올 수 있도록 주최 측에서 자세한 내용과 다뤘으면 하는 토론 주제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포럼의 주제, 목적, 목표, 그리고 섭외까지 정리되었으니 이제 포럼을 홍보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포럼과 관련이 있을 만한 기관이나 조직, 기업 리스트를 작성하시고요. 공식적인 포럼 참여 요청을 위한 공문을 보냅니다. 이미 관계가 있는 곳이라면 공문만으로도 이해를 하시고 참여를 해주시겠지만 가급적 담당자께서 해당 기관에 전화로 공손하게 포럼에 참석을 요청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상 공문만 보냈을 때와 전화를 함께 했을 때의 참석률 차이가 컸습니다. 주요 관계기관 참여 요청을 마치셨으면 일반 참여자들에게도 홍보를 해야 하는데요. 해당 산업과 관련된 커뮤니티, 대학 학과, 기업 등을 선별해서 포스터나 DM으로 잠재적 참여자들에게 어떻게든 이 포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벤트만 모아놓은 플랫폼을 활용하셔도 좋긴 한데요. 포럼의 경우에는 분야와 산업의 경계가 확실하다 보니까 해당 산업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카페, 커뮤니티, 페이스북 그룹 등을 활용하시는 편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포럼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식적인 채널, 즉 기관의 웹사이트,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뉴스레터 등을 통해 홍보해야 할 텐데요. 이 경우에는 각 채널별로 사용되는 이미지의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자가 직접 만들기보다는 업체나 디자이너에게 의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감독 광고연구소와 같이 대행사의 총괄 대행을 맡기는 경우엔 크게 걱정하실 일이 없지만 실무자가 직접 포럼 세션 구성, 연사자 및 토론자 섭외, 장소 대관, 관계기관 협조 등을 모두 맡아 수행하게 되면 이것들만 해도 과업이 벅차기 때문에 디자인, 인쇄, 조형물 설치, 행사 연출 등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업체에 의뢰할 때도 실무자께서는 여러 옵션이 있는데요. 디자인하는 것 빼고 실무자가 다 챙길 수 있다면 디자인 업체만 의뢰하시면 되시고요. 그 외 실무자의 파트너로서 행사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디자인, 그리고 포럼 현장에서의 기술 지원까지 맘 편히 받고 싶다면 대행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포럼에 집중할 수 있는 팀원이 2명 이상이고 포럼 경험이 있고 포럼 현장 또한 시스템 팀이나 감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디자인만 의뢰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대행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럼 동안 일반적으로 제작되는 제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터, 식순이 포함된 팜플렛, 발제 자료 및 토론문이 들어간 자료집, 현수막, 행사장에 배치할 X배너, VIP를 위한 초청장, 온라인 초청장, 온라인 채널별 홍보 웹자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인쇄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이 가급적 빠르게 확정돼야 하는데요. VIP 초청장, 포스터 등이 늦게 제작되면 늦게 제작되는 만큼 홍보 그리고 내빈 초청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수막과 배너와 같이 설치물의 경우에는 철수 계획까지 고려해서 이 업체에서 회수까지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직접 수거할 것인지를 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무대에 설치하는 현수막이나 건물에 설치하는 대형 현수막의 경우에는 직접 수거하기가 어려운데 수거를 이미 사후에 업체에게 얘기를 해버리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점은 미리 협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홍보 계획까지 세웠으니까요. 이제는 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포럼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합 행사이므로 신경 써야 할 요소가 많은데요. 크게는 등록, 객석, 무대, 조명, 음향이 있습니다. 등록은 행사장 입구에서 참가자들을 맞이하고 포럼의 참가 접수, 그리고 안내를 하는 것인데요. 주로 담당 부서의 주임급 1명, 대리급 1명으로 총 2명이 등록을 도와드리고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등록 데스크에서 신원 확인과 자료집, 기념품이 있다면 기념품까지 함께 드리면서 참가자가 포럼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만약 VIP가 여러 명이 있거나 발제자 및 패널이 사전에 회의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VIP 대기실 또는 리셉션 룸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리셉션 룸엔 간단한 다과를 함께 준비해두면 좋겠죠? 일반 참가자 다과의 경우에는 예산이 허락하면 케이터링 업체를 써서 1인당 8,000원에서 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제공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 예산이 없다면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다과만 구비해도 괜찮습니다. 다과는 입구에 로비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곳에, 또 입구가 협소하다면 포럼장 안에 뒤편에 간단하게 배치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객석인데요. VIP를 포함해 주요 내빈들은 반드시 자리를 지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참가자들 중에 협조가 가능한 기관 또는 참가자에게는 가급적 앞쪽 자리의 배석을 현장에서 요청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참가자의 경우에는 행사장이 낯설기 때문에 뒤편에 주로 앉게 됩니다. 그래서 앞자리는 비는데 뒤에만 채워지면 전체적인 행사장 분위기 조성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자리를 이탈하거나 퇴장하는 경우에도 어수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깊숙이 참여하실 수 있는 참가자들은 앞쪽으로 배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무대인데요. 포럼의 경우에는 내용이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연출물이 대단히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상 포디움, 현수막 정도 설치를 하는데요. 만약 기관의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포럼이라면 10주년 또는 기간을 상징하는 조형물 정도 제작해서 배치하면 좋겠죠. 그리고 각 식순별로 단상이나 의자, 책상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담당할 역할자를 정확하게 지정해서 사전에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조명인데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실내 행사는 특히 조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객석 조명, 무대 조명, 스포트라이트 정도로 나뉘는데요. 이 조명에 따라 행사의 완성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각 식순마다 조명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계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명 감독과 함께 리허설하고 포럼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 조명 감독 섭외까지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행사 전에는 무대와 객석 조명을 모두 켜고 행사가 시작되면 객석 조명을 끄고 쉬는 시간에 다시 객석 조명을 켜주고 다시 행사 시작되면 객석 조명을 꺼주고 그리고 행사가 모두 종료되면 다시 객석 조명을 켜주는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끄고 켜고 해줄 수 있는 실무자, 딱 그 역할을 한 분 지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음향입니다. 음향은 반드시 음향 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포럼 행사를 하면서 행사가 지연되거나 분위기가 깨지는 경우 중 90% 이상은 음향, 마이크, 스피커의 문제입니다. 현장에 무선 마이크의 배터리가 잘 채워져 있는지, 소리는 적당한지, 하울링은 없는지 등에 대해 이를 지휘해줄 음향 감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실내 행사의 경우에 음향 다루는 것이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실무자가 조금 아는 지식으로는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조명과 마찬가지로 음향은 행사의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내빈 소개를 할 때, 입퇴장을 할 때, 쉬는 시간에 적절한 BGM, 즉 배경음악을 깔아주는 것도 그 타이밍에 따라 행사의 집중도와 완성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은 기록인데요. 아무리 멋진 포럼을 진행했어도 어설프게 기록이 되면 나중에 그 노력을 제대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서 내 사진 촬영을 맡아줄 팀원을 꼭 한 분 지정해주는 것이 좋고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사진작가를 반드시 섭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진은 각 세션별로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사진, 그리고 포럼 간 제작된 제작물, 발제자와 토론자를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 무대 전경, 단체 사진은 꼭 남긴다는 생각으로 촬영하시면 좋습니다. 이외에도 포럼은 사실 많은 부분에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행사인데요. 또 기관마다, 포럼 성격마다 달리 신경 써야 하다 보니까 제가 언급드린 요소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성공적인 포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참가자다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포럼 입장부터 폐회까지 그려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럴 땐 이건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이 하나 둘씩 떠오르실 거예요. 이 복잡한 행사를 실무자 한 명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 역할을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런 상황이 못 된다면 대행사에 그냥 솔직하게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산이 얼마만큼인데 이런 포럼을 개최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대행사들은 비슷한 기관과 기업을 수백 차례 경험한 전문팀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포럼에 대한 개요 한두 페이지만 보내주셔도 견적이 나오고 어디까지 해드릴 수 있는지 빠르게 대답해 줄 겁니다. 문의했다가 저희 못해요 라고 거절받으면 어때요? 기관 실무자 그리고 기업 담당자께서 혼자 끙끙 앓다가 스트레스만 받고 진척 없이 시간만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대행사라면 예산이 맞지 않아 이번에는 일을 못하더라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막막한 부분을 털어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행사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또 보죠!